안녕하세요. 김앤이 법률사무소 이진우 변호사입니다. 김앤이 법률사무소가 고객님과 영상으로 만나는 시간, 이변이 묻고 김변이 답하다. 두 번째 시간을 시작해 보겠습니다. 이번에는 사실혼 중인 상대방과의 상간사건에 관해서 김동현 변호사님과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변호사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변호사님. 변호사님, 상간소송 또는 상간자소송이라고 하는 사건, 이것부터 먼저 짚고 가야 되겠다. 이런 점이 있을까요? 흔히 위자료에 집중하는 경향이 좀 있는데요. 그보다 앞서서 상간행위가 인정되는지 여부를 따져봐야 됩니다. 상간행위가 인정되지 않으면 위자료는 무조건 0원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아무래도 상간사건은 위자료다. 이렇게 광고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이 아닐까 싶습니다. 저희는 상간행위, 즉 부정행위에 관해서 집중적으로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 살펴볼 주제는 상간사건 중에서 사실혼 관계에서 발생하는 상간소송입니다. 먼저 상간소송이 무엇인지 알아봐야 할 텐데, 변호사님, 상간소송의 핵심이 과연 무엇인가요? 상간자 소송이란 배우자와 부정행위란 제3자가 있고 자신의 배우자와 그 제3자에게 부정행위를 했다는 사유로 손해배상 청구를 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법적으로는 이를 불법행위에 의한 손해배상으로 규정합니다. 네, 정신적 손해에 대해서 위자료를 청구하는 소송일 텐데, 손해배상 청구 소송이라면 어떠한 요건이 필요한가요? 기본적으로 손해배상 청구의 요건은 세 가지입니다. 불법행위가 있었는지, 그리고 피해가 있었는지, 이 불법행위로부터 피해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는지, 이 세 가지가 손해배상 청구의 핵심 요건입니다. 이 중에서 상간소송의 핵심은 불법행위, 즉 상간행위가 존재하는지 여부입니다. 실무상 상간행위 자체만 인정된다면 상간행위로 인한 피해도 인정이 되고 그리고 피해와 상간행위 사이의 인과관계 또한 인정됩니다. 자, 변호사님, 여기서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는 게 대체 상간행위가 과연 무엇을 말하나요? 상간행위는 혼인 중인 자가 자신의 배우자를 배신하고 제3자와 부정행위라는 것을 일컫습니다. 이 부정행위란 정조 의무를 위반하는 것인데요. 흔히들 말하는 제3자와의 성관계가 이 부정행위 중에 가장 흔한 유형으로 볼 수 있습니다. 만약 성관계가 없었다면 예로 가까운 친구가 될 수 있겠죠. 이런 경우에는 어떻게 될까요? 이에 따른 판례가 간통행위까지는 이르지 않아도 일체의 부정한 행위는 부정행위에 포함된다고 판시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간통이라고 말하는 것은 성관계를 의미하는 것인데요. 성관계가 아니더라도 부정한 행위가 있다는 것을 이 판례는 시사하고 있습니다. 물론 법원이 구체적으로 어떤 행동이 부정행위에 속하는지를 열거하지는 않았지만 일반적으로는 성행위에 이르지 않더라도 함께 여행을 갔다든가 아니면 애정 표현이 격한 연락을 나눈다든가 아니면 스킨십을 나눈 등의 행동을 모두 부정행위로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런 개별적인 행동에 대해서는 판단하는 사람마다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보통은 성관계가 가장 선명한 부정행위의 징표로 보고 있습니다. 네, 정리하자면 상간소송은 불법행위에 의한 손해배상 청구이고 이때 불법행위인 부정행위를 입증하는 것이 핵심이라고 정의할 수 있겠습니다. 사실혼 관련 분쟁이 일어난 것을 보면 점점 우리 사회도 사실혼이 흔해지고 있다는 느낌을 받곤 합니다. 변호사님, 사실혼인 경우에는 일반적인 상간소송과 다른 점이 있을까요? 앞서 말씀드린 일반적인 상간소송이랑 사실혼 관계에서의 상간소송은 조금 다를 수 있습니다. 사실혼 상간소송은 앞서 말씀드린 상간소송과는 조금 다릅니다. 상간소송은 기본적으로 부부관계를 전제로 하는 것인데요. 법률혼인 경우에는 이러한 부부관계가 입증되기 쉽지만 사실혼인 경우에는 이 부부관계를 입증받는 것부터가 시작입니다. 조금 더 상세히 말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법률혼은 혼인신고가 있기 때문에 이 혼인신고만으로 간단하게 부부 사이를 증명할 수 있습니다. 다만 사실혼의 경우에는 이러한 혼인신고와 같은 행위가 없었기 때문에 실제 이 사람들이 사실혼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입증할 필요가 있습니다. 사실혼이란 사회 통념상 부부로 인정될 수 있을 정도의 사실상 부부관계가 있어야 성립되는 것입니다. 결국 이 부부관계가 사회 통념상 부부로 볼 수 있는지 여부를 입증해야 된다는 것이죠. 법률혼인 경우에는 가족관계 증명서 같은 것으로 쉽게 입증할 수 있지만 사실인 경우에는 다른 정황적인 증거들이 필요하다인 얘기인 것 같습니다. 대표적으로 어떤 증거들이 있을까요? 대표적으로는 동거의 사실을 보여주는 주민등록등본, 그리고 만약에 결혼식을 했을 경우에는 결혼식 사진 등이 굉장히 중요한 자료입니다. 이에 더해서 함께 생활을 유지하고 있다는 사실들도 증거가 될 수 있는데요. 예를 들어서 공동으로 돈을 모아서 생활비를 사용한다든가 아니면 함께 거주하면서 생활비를 지출하는 내역들, 쿠팡에서 주문한 내용들 이런 것들도 다 증거가 될 수 있는데요. 주변 사람들이 이 사람들을 부부로 인식하는 여부도 중요하기 때문에 그런 이제 주변 사람들이 부부로 인식하는지 여부, 부부로서 사람들에게 소개했는지 여부, 이와 관련된 사진, 그리고 메시지 대화 내용 이런 것들이 사실혼을 입증하는 증거가 될 수 있습니다.
사실혼은 말 그대로 혼인의 사실을 다양한 증거로 입증할 수밖에 없다. 이렇게 이해하면 되겠습니다. 변호사님, 그렇다면 사실혼 관계가 인정되면 상간소송이 다 끝난다고 보면 될까요? 아닙니다. 사실혼이 입증된다고 해서 모든 여건이 충족되는 건 아닙니다. 굉장히 중요한 요소가 하나 남아 있는데요. 이 제3자, 부정행위란 상대방도 이러한 사실혼 관계를 알았는지 여부가 입증되어야 합니다. 사실혼 관계를 알았는지 여부, 이게 어떤 의미일까요? 상간소송에서 주요한 인물들은 3명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제 소송을 제기한 원고, 그리고 이 원고의 배우자, 그리고 피고인, 이 배우자와 상간행위를 한 제3자입니다. 만약 상간소송의 상대방인 피고가 원고와 이 원고의 배우자 간의 부부관계를 몰랐다면 손해배상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네, 조금 복잡한 것 같아서 제가 그림으로 정리했습니다. 그림을 보시면 중요한 것은 피고인 상간자가 상간 상대방, 즉 연인이 기혼자인 것을 몰랐다. 그렇다고 한다면 상간행위가 아니다. 이렇게 이해하면 될까요? 네, 그렇습니다. 부정행위란 상대방이 기혼자임을 전제합니다. 따라서 상대방이 기혼자임을 몰랐으면 상대방이 설사 기혼자라고 하더라도 부정행위는 성립하지 않습니다. 이러한 법리는 사실혼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적용될까요? 사실혼 상간 사건에서도 법리는 동일합니다. 다만 법률혼 관계보다 사실혼 관계에서 혼인 관계를 알고 있는지 여부가 좀 더 복잡한 경우가 많습니다. 예를 들어 상간 상대방이 나 여자친구는 있는데 여자친구랑 동거하고 있어 라고 말한 경우 원고 입장에서는 이러한 말이 사실혼을 증명하는 것이라고 주장할 것이고 피고 입장에서는 이러한 말이 사실혼이 아닌 것을 입증하는 것이라고 주장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네, 같은 사실에 대해서도 다르게 해석이 될 수 있으니 당사자 사이에서 나눈 대화 내역, 카카오톡, 전화통화 이런 것들이 좀 중요한 증거가 되겠네요. 맞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이 대화의 맥락이 중요합니다. 실제로 혼인 또는 사실혼을 인지하였을지 여부 이거에 대해서는 정말 면밀한 검토가 필요합니다. 변호사님, 지금까지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자, 변호사님, 사실혼 상간소송에서 원고가 유리한가요? 아니면 피고가 유리한가요? 변호사님의 솔직한 의견을 한번 듣고 싶습니다. 물론 구체적 상황마다 다르겠지만 일반적으로는 상간 피고보다 원고가 좀 더 어려운 위치에서 시작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원고는 이 모든 것을 다 입증해야 되기 때문이죠.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일단은 상간행위가 있었다는 걸 입증해야 되고 혼인관계가 아니지만 사실혼이 있었다는 걸 입증해야 됩니다. 이에 더해서 이러한 사실혼 관계를 피고가 알고 있었다는 것까지 입증해야 되는 거죠. 반대로 피고 입장에서는 이 3가지 주장 중에 하나만 반박해도 충분합니다. 네, 변호사님. 그러면 변호사 입장에서는 어느 쪽을 조금 더 선임하고 싶으신가요? 공격을 하는 원고? 아니면 방을 하는 피고? 저에게 그런 건 없습니다. 어느 쪽이든 맡겨주시면 최선을 다해 승소할 뿐입니다. 네, 변호사님. 그러면 오늘 이 시간을 정리하면서 사실혼 상간소송에 대해서 한 줄로 정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부분의 상간소송은 원고가 부정행위를 명확하게 인지하고 이에 대한 증거를 수집해서 진행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따라서 부정행위에 대한 입증은 보통 대부분 원고분들이 충분한 입증 자료를 들고 오시기 때문에 그 입증은 어렵지 않은 경우가 많은데요. 다만 사실혼인 경우에는 이 사실혼 관계 자체를 입증하는 게 쉽지도 않을 뿐더러 피고가 이걸 알고 있었다는 것까지 입증하는 건 굉장히 어려운 경우가 많습니다. 따라서 사실혼 상간소송에서는 사실혼 관계 여부를 입증하고 이를 피고가 알았는지 여부까지 입증하는 것이 핵심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네, 변호사님 감사합니다. 이 상간이라는 단어 때문에 많은 의뢰인들이 감정을 우상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원고도 그렇고 피고도 그렇습니다. 원고 입장에서는 믿었던 사람이 나를 배신했다는 마음이 앞서고 피고 입장에서는 억울하다는 감정이 앞서길 마련입니다. 물론 상간 사건의 특성상 무거운 마음이 들고 그런 마음을 저격하는 많은 미디어와 광고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해결을 위해서는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관점을 가져야 한다는 점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다음 영상에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